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부산 아나운서 차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열심히 운동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하는데 이게 연말이 되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올해 운동 다 좀 비슷하지 하셨어요? 않을까요? 맞아. 네. 근데 저 올해 진짜로 하나 딱 자랑할 거. 올해 1월부터는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3회 운동을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진짜요? 하지만 건강해졌어. 살은 1도 빠지지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건강한데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네. 뭡니까? 이야. 건강하게 그런 애쓰기. 오래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어떤 노래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오지마 오지마. 아침마당 방송한다고 못 간다고 간다고 전해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건강합시다.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건강하게. 맞아요. 2023년 저희 KBS 부산 아침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좀 즐거움을 얻으시면서 또 수명 연장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운동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한 해를 보낼까 이런 계획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 네. 온 국민이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운동 처방전으로 건강을 지켜내시는 나용승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큰 어서 박수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약 대신 운동 처방하는 의사 나용석입니다. 다들 제보고 운동 중독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운동 중독자보다는 운동이 일상의 루틴이 되어져 있는 예. 운동 습관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학 박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의학 박사님 뭐 그러시겠지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왜 체육관 관장님 느낌이 좀 진짜 나요. 약간 네, 네. 복싱장 관장님 같기도 예. 하고. 아, 그렇습니까? 일단 네. 구릿빛의 피부가 너무나 굉장히 건강하시죠. 건강함이 건강해 느껴지는데 보이세요. 네. 네. 본인은 운동 중독자라고 하셨지만 제가 살짝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운동 습관자로 그렇죠. 불리길 원하신다고 예, 예.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예, 철인 습관자. 3종 경기, 아니 보디빌더 대회도 출전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네. 이 운동이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단계 우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운동을 조금씩 좀 늘려가기 시작하면 예. 누구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예. 보디빌더 대회, 철인 3종 대회, 마라톤 100km까지 다 뭐 웬만한 운동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앉아 계신데도 품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저 자켓이 지금 찢어지려고 하지. 그렇습니까? 구릿빛이 그냥 나오신 게 네. 아니었어요. 어릴 때라고 하면 언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예.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쭉 이제 열심히 네.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 스트레스 쌓이면 저는 운동으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중간 공부하다 지치면 예. 운동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운동을 주로 하셨어요? 어릴 그 때는 이제 당시에는, 어릴 때 예.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도도 했었고, 검도도 했었고, 태권도도 했었고, 이제 중장년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런 운동보다는 금방 이야기했던 뭐 등산, 마라톤, 보디빌딩 네, 같은. 보디빌딩, 뭐 철인 3종이 쭉 넘어오게 된 거죠. 뭐 거의 한평생 지금 운동을 맞습니다. 습관처럼 해오고 계신 산 증인이신데 저희가 예.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와, 함께 어디 있어요?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사진. 이게 철인 3종 경기 예, 사진이죠. 저는 철인 3종 사이판 대회에서 그러니까 예. 철인 3종. 이야, 이거는 이거 뭔가. 합성 아닌가요? 합성? 아니 올해 보디빌더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셨대요. 이야. 진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야, 이건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에 진짜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노인병원을 한 20여 년 네. 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노인병원을 안 하고 의학 스포츠로 완전 넘어와 있지만 네. 노인병원을 하면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환자 상담했던 일이 있는데 102살 먹은 102세.
할머니를 입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보호자분이 하시는 첫 말씀이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병원에 한 번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입원 상담으로 오늘 처음 병원에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치료의학의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의사로서 예. 장수하는 비결이 의사를 명의를 만나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102살 드신 분이 한 번도 병원에 안 오고 의사를 한 번도 안 만나기 때문에 예. 건강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될 텐데 앞으로 내 삶일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100살 근처에 계신 분들 제가 쭉 통계를 쭉 내보니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를 늦게 만날수록 건강하다는 거죠. 의사를 빨리 만날수록 우리가 건강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의사를 빨리 만나고 예, 예. 좋은 약을 빨리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건강할 거로 생각했지만 정반대더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그 100살 근처에 오신 분들의 통계가 딱 두 가지로 추격이 되는데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 두 번째는 소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소식. 네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부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 본격적으로 저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자는 잠에 나는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장 그렇게 두려움이 말씀하시죠. 죽음의 순간이라고 다들 그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들이 100살 근처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는 잠에 다 가셨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50대 때부터 아파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와가지고 뇌출혈로 인해서 10년씩 20년씩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건강관리 잘못하면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기 그래서 시작하는 우리 거죠. 박사님이 네. 요즘 외치는 말씀이 네. 병원 갈래, 운동할래. 맞습니다. 그 예. 말씀을 자꾸 하시죠. 그 말씀의 진심이 또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병원에 저도 의사지만 네. 환자 보러 평생을 병원으로 전 출근을 했지만 제가 아파서는 병원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도 아파서 환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의사에게 의사 앞에 앉아서 그렇겠네요. 각종 검사를 해놓고 이거 진짜 솔직한 기다리고 말씀이신 있는 것 게 같아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가 봤던 어르신들처럼 자는 잠에 가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와, 네. 그렇게 다 병원을 안 가면 네네. 돈은 어떻게 영업이 안 버세요?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가되고 있는 게 네. 의료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동료 의사들한테 혹시나 뭐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이 저를 보고 왕따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는 새로운 지속 전가되고 의학 있습니다. 개념을 또 만드셨다고요? 맞아요. 메포츠. 예. 이게 어떤 뜻이죠? 메포츠가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폴포츠는 제가 들어봤죠. 그렇죠. 제가 만들어내놓은 이제 합성어인데 네. 메디칼과 스포츠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런 메포츠라는 게 의학과 운동 이거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 스포츠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그 의학 스포츠의 개념이 질병을 치료하고 컨트롤하는데 의사와 약을 쓰지 않고 운동을 가지고 식단을 가지고 병을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원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맞아, 그렇죠. 그 말씀 집이 맞아요. 병원이랑 가까워야 된다 이런 종합병원 말씀을 많이 근처에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운동이 약으로 처방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당뇨병하고 고혈압 우리 약을 우리 평생 먹지 않습니까? 많이 복용하시죠. 그렇죠. 네, 많이 그거를 먹으시죠. 예를 들어 보시면 보통 의사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이 대표적으로 네. 당뇨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평생 먹는다는 의미가 그거는 치료약이 아니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치료약이라 그러면은 뭐 한 달, 두 달 먹고 나면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약이죠. 그런데 제가 운동시키고 식단을 조절을 해주고 하면 짧게는 3년, 길어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약이 대부분 다 줄어들고 최종 목적은 약을 예. 끊는 게 목적이고 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약을 끊는 의미는 그 우리 당뇨, 고혈압에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약을 먹는 이유가 합병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합병증이 혈관성 질환, 네. 그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혈관성 질환의 3종 세트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합병증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시면 제 되겠습니다. 메포츠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약을 줄이면 네. 제약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좀 전에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예. 많으신데요. 네. 좀 전에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약을 줄여야 되고 병원에 적게 가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노인 인구가 우리가 지금 많으니까.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는 해마다 지금 노인 의료비는 12% 13%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똑같. 지금 저 어머니들이 우리 박철희 어머니들이 예. 보통 특강하면 지금쯤 되면 살 조시거든요. 지금 아이, 언제 그러셨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선생님, 네. 언제 한 번도 안 주시고 딱 쳐다본다는 말이 이게 네. 집중하고 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그만 경제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운동하는 돈이나 네. 병원비를 많이 따져보면 네네. 사실 병원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어마어마해요. 운동해야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일석이조의 깜짝 문제가 놀랄 아니라. 수치가 나올 텐데 네.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쓰신 의료비가 공식적인 게 45조 8천억을 썼습니다. 22년도에 21년도에 40조 6천억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무려 13%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59조로 증가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세상에. 2050년도에는 281조로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국방비가 55조였거든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이 지출되는지 지출이 상상이 되죠, 그죠? 와.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지 않으면 지금 인구 절벽의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진료비 때문에 미래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정말 그대로 가다가는 예, 이대로 그냥 쭉 가다가는 정말 나라 살림을 위해 쓸 돈이 그죠. 다 이제 병원비. 병원비.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비가 굉장히 이 소모성이고 예.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 개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 또 야. 인구 절벽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는 그런 게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45조 이게 개인이 내는 돈도 있지만 또 그 건강보험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원되는 그게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금 지출되는 돈을 통계를 잡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쓰는 돈은 더 훨씬 많은 많겠죠. 거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운동을 더 열심히 그러네요. 해야 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박사님, 네. 박사님의 운동 처방을 받기 위해서 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전체 우리 질환자들이 다 오시겠지만 네. 우리가 질병을 운동 의학 스포츠의 개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혈관성 질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혈관성 질환의 대표적인 네. 질환이고 그 병들이 나중에 합병증 오면 뇌졸중, 심뇌혈관 질환들 막 오죠, 그죠? 치매까지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육이 40대가 넘어가면은 해마다 1%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40세와 70세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30%의 근육이 빠져버렸거든요. 30%의 근육이 없으면 관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절 질환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박사님께서는 의학 지식도 있으시지만 네.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게 몸에 좋은지 다 그렇죠. 테스트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를 보고 이제 운동 맞춤형으로 처방까지 처방을 그렇죠. 가능하다는 또 말씀이시죠. 여러 예. 운동을 또 환자가 하셨잖아요.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도 이게 또 처방이 또 달라지기도 하겠네요.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 경우에 또 당뇨 환자들 경우에 네. 운동 하는 패턴과 네. 방식들이 달라야 우리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디빌더 대회를 최근까지 올해까지 제가 5번째 출전을 했었는데 5번 출전하면서 식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보디빌더 대회 예, 나가면 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고 네.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는 요 방식이 가장 좋겠구나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내 그래 몸을 하고 가지고 있죠. 이제 그렇죠. 임상을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박사님 예를 들어서 네네. 운동 처방에 우리 예후도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 깁스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근육이 덜 누워 빠질까? 있어야죠. 누워 있어야죠. 하긴 깁스를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네. 풀고 나면 걷기도 힘들다 하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근육 빠져서. 대개 이제 우리 깁스를 이제 팔에 우리 했던 경우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팔이 골절이 되어서 기부스를 보통 하면 4주에서 한 6주 정도 해둬야 뼈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부스가 다 뼈 다 붙고 나면은 기부스를 떼내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근육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네. 나거든요. 네. 그런데
기부스 된 상태에서 우리 등척성 운동이라 해서 운동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등속성 운동, 예. 등척성 운동, 우리가 등장성 운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등척성 운동이라면은 기부스 된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있더라도 힘을 계속 줬다가 풀었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통으로 기부스되어 있어도 팔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 열심히 해도 나중에 기부스를 딱 풀고 나면 근육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으로도. 관절만 굳어 있을 뿐이지 근육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운동의 효과가 그렇군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건 진짜 몰라서 못한 그렇죠. 분들도 많은 네, 거예요. 그렇다 치도 또 우리가 또 무조건 또 운동하면서 좋지만은 않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가죠. 네. 왜냐면 하고 다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른들은 운동해가지고 오히려 더 알아놓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침 맞고. 또 젊은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뭐 독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맞아, 그런 그래서 얘기도 있어. 콘서트 가서 이거 해서 그 다음에 한의원에 차고 넘친대요. 침 맞으러 와가지고 이게. 저는 심지어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이런 네. 분도 보긴 했거든요. 운동이 체질이 그죠, 맞지 그죠. 네, 않아. 운동이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 운동을 대개가 처음 시작할 때 꼭 전문가에게 조금 조언을 얻으시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 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동해서 운동을 하면 본인 컨트롤을 못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그렇죠.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한 일주일간 들어눕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이래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점진적으로 해 들어가면 몸이 무리가 안 되거든요. 적응 조금씩 그렇지 적응해가면서.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 정도 한 번 운동 일주일 아프면 누가 계속 그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이 운동은 내하고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안 맞죠. 때로는 그러다가 운동 손상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그 운동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손상이 와 버린다든지 또 식단을 잘못해서 요요가 온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라. 아, 이게 중요하네요. 아 그리고 박사님,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 조금만 그렇죠. 하다가 네, 네, 재미가 네. 없어지면 포기하게 뭔 되는데 꾸준히 그래서 네. 이렇게 운동을 좀 습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도 뭐 이야기를 해놓고 강의 다닐 때도 이야기를 늘 하는 이야기가 처음 스타트를 좀 재밌는 트레이너를 만난다든지 운동은 3개월, 빠르면 3개월 우리가 늦어도 1년 안에는 운동 습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연세가 많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길게 보고 우리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잘 해주면 운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기르는 데는 짧게는 3개월. 3개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재밌는 트레이너와 예를 들면 뭐 아주 운동을 맛깔스럽게 가르치는 네, 재밌게 네. 가르치는 우리 임생님처럼 아주 노래들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 만난다면 재밌게 3개월이 그냥 훅 지나가겠죠. 노래 배우듯이 배우면 진짜 네. 행복하겠네요. 재미있는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정말 운일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정말 좋은 박사님, 예. 결국 그렇게 트레이너를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게 뭐 보디빌더 대회를 나가겠다 그런 목표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네. 근육을 좀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네네네. 이게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굉장히 건강 지표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맞아요. 하나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럼 어느 정도 근육을 가지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40이 넘으면 자연 감소가 1% 된다 그렇죠.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 백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갖고 있는 근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네. 우리가 보디빌더 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근육을 더 키워야 되고 하지만 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그 근육을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백세 건강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간단하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핑거링 테스트를 해서 네. 손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 보시면 손을 모으셔 제가 조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자, 이 종아리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제 핑거링 이렇게 모아서 이 종아리가 핑거링 한 것보다 훨씬 굵으면 네. 우리가 근감소증이 훨씬 적게 올 겁니다. 2배, 3배 근감소증이 줄어드는데 눈에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안 붙네. 핑거링보다 내 좀 있네. 종아리가 적으면 아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은 이 이야기가 되겠죠. 아, 지금 정은아 아나운서 잡혔는데요? 예,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 내 다리가
양손으로 해서 잡히는 거면 근육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적다는 거. 이게 박사님. 이게 벌어지면 훨씬 근육량이 많은 있다. 거겠죠. 재현 씨 어떠세요? 예. 선배님 잡혔어요? 종아리입니까 허벅지입니까?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약간 지금 못 믿는 눈치인데요. 우리가 허벅지는 아, 네네. 남자는 60cm 이상, 예. 여성은 57cm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딱 예, 그래서 손에 좀 더 들어오는. 키우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약간 이 종아리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는 다리가 뭐 이쁜 다리일 수는 미용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죠. 종아리 근육이 네네네. 우리가 하체에서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쭉 되면은 심장 쪽으로 혈액이 쭉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 시작점이 종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근육이 계속 탄탄한 근육을 유지를 하면 부종도 하체 부종도 안 생기죠. 예. 이제 근육이 없으면은 종아리 근육도 빠지고 하면은 조금만 앉아 있으면은 한 2시간, 1시간 앉아 있으면 이 하체 발등이 붓기 시작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사이즈가 저는 좀 남아요. 조금. 조금 아, 이게 남으세요? 멀어지는데. 와. 아니 저희 집 사람은 네. 운동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이 잡으면 안 잡혀요. 이거는 그 근육인지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걸 어떻게? 어느 따로 쪽인지, 하체 부종이 예. 있습니까? 네? 예. 하체 부종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비만 아닌가 비만? 근육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살이 찌면 가장 살이 많이 붙는 게 우리가 근육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사모님은 예. 오늘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남- 그래서 예. 그런지 이게 하체가 그러니까 아마 지방일 가능성도 그래, 지방일 예, 것 예, 같아요. 예. 지방이 하체가 좀 튼튼하면 건강한다, 오래 산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예. 얘기가 있더라고. 그것도 네, 네.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벅지가 남자는 60cm 이상이라 했죠. 네. 여성은 57cm 이상이면 합격을 했는데 허벅지 근육이 한 1cm 정도 늘어나게 되면 건강 수명이 1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엄청 오래 사시겠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셔갖고 허벅지가 아주 굵으시다, 그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가족들을 헷갈리는 게 이렇게- 박사님 원래 내가 하체 비만이야 하면서 굵은 사람도 있고 맞아. 정말 좀 운동을 날씬한 많이 사람이 해서 있고. 핏거린 테스트가 되는 분이 있을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을 좀 자, 해야 우리가 되는지 지방이 어디가 가장 많이 쌓이느냐면 우리 간에 많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네. 그 다음으로 지방이 남으면 근육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만이 생기면 전체가 다 굵어지면 간에 전부 다 지방이 꽉 차 있는 근육 속에 그건 아니다. 지방이 꽉 차. 그거는 안 되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우리가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떤 거요? 평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요소가 어떤 있다는데. 게 아, 예. 박사님 뭐 그거 우리가 좀 말씀해 운동의 주시죠.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이냐. 예,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할 거냐. 처음부터 우리가 일주일 매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한 3회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 잘했다.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운동의 강도가 또 있습니다. 네. 운동의 강도가 중고강도 이상으로 하셔야 운동의 효과가 있고 질병 치료 효과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운동의 강도가 약의 용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운동 한 번 시작할 때 1시간 할 거냐, 네, 네. 30분 할 거냐, 운동의 시간. 그래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은 하시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운동의 타입입니다. 운동의 타입은 유산소 운동 비율과 근력 운동의 비율을 5대5로 나누었어. 또는 4대6으로 나누어서 내 취향에 맞게끔 예. 그 하되 반드시 운동 습관 중에 근력 운동 꼭 하라는 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력 운동이 예, 중요하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뭐 등산을 애호가들은 등산만 하고 네, 네. 또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만 맞아요.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건강 백세를 위해서 웰빙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백세 건강까지 근골격계 질환이 예방이 되어야 건강 백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게 일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정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뭔가 해야 표준, 된다? 표준, 운동 표준. 교수를. 예, 그래서 좀 이제 정해주- 예, 지자체들마다 요즘 건강 관련한 구호들을 많이 지금 맞아요. 내놓는데 네, 예. 부산시의 우리 구호가 보면 337입니다.
337. 337 박수 아시죠? 네. 그 337이 7이 일주일 안에 예. 세 번 이상, 세 번 이상. 30분 이상. 30분 예, 그래서 337. 337인데 이제는 그거는 우리가 337을 기본으로 가지만 조금 운동이 습관이 되고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예.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근육 호르몬도 분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엔돌핀도 분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지속적으로 운동량이 증가가 서서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40분, 50분 늘려갈 수도 있고 주 4회, 5회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아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도 그렇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아, 분들이 걷기 운동 굉장히 네, 네. 많잖아요. 그죠. 걷기 좋다는 건 다 아실 텐데 그죠.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자, 이게 요즘 이제 걷기가 완전 열풍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맨발 걷기도 네. 있죠. 그런데 맨발 걷기보다는 오늘은 맨발이 아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주변에서 저녁밥 드시고 예, 이렇게 다들 산책 3, 4, 5 산책을 많이 예. 하시는데 네. 거의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좀비처럼 걷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휴대폰 쳐다보고 아이고, 이렇게 맞아요. 무정한 몸으로 체형을 이래 걷고 발 보폭도 굉장히 적고 힘차게 걷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네. 많으신데 보행을 하실 때 보행만 제대로 하셔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바른 자세로 걷는데 시선은 우리가 15m, 20m 전방을 쳐다보고 네. 허리는 배에 반드시 코에 힘을 주고, 딱 주고. 아, 배에 힘을 주고. 예. 등을 꼿꼿이 세워서 가슴은 딱 열고 예, 그래서 턱은 딱 당기고 팔은 아주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스윙을 하시면 되고 보폭은 자기 키에 100을 빼면 됩니다. 자, 170cm 같으면은 자기 보폭이 한 70cm는 목표로 우리 걸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타박 그기 때문에 얼마 보폭이 안 나오거든요. 좀 넓게 잡아야 돼요. 예, 넓게. 그래야 한 30분 걷고 나면은 등에서 땀이 싹 흐르는 중고강도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자세가 네. 노래 부른 자세가 똑같아. 아 정말요? 허리 펴고, 예. 가슴 배에 펴고, 힘주고. 고개 당기고, 턱 당기고. 20m 전방 예. 보고 네. 딱 하는 게 맞아. 허리 펴고, 가슴 펴고, 20m 전방 보고. 아, 요렇게 운동하는 거군요, 네. 걷기도. 속도는 어느 정도로 좀 빠른 예, 지금 속도 정도. 항상 운동을 할 때 네. 목표는 중고강도 이상으로 하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중고강도는 우리가 몸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땀 하나 안 난다는 건 운동량이 안 됐다. 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 저는 또 네.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거든요. 아, 체질적인 것까지. 까다롭네요. 예, 그래도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운동을 하시고 제대로 하시게 되면 땀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 체온을 올라가는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몸에서 우리 땀이 나는 거니까 네. 운동량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땀은 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 저녁에 보면 걷는 분들 진짜 맞아요. 많은데 진짜 많죠. 네. 생각해 보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는 분들이 안 계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려견은 그냥 그냥 데려 나와서 이렇게 그냥 맞아. 좀 산보를 하시는 건데. 아니면 휴대폰 보고 보시거나. 봤거나. 네. 근데 왠지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약간 주변 분들 봤을 때 저 사람 화장실 급해가지고 티 안 나게 뛰어간다 약간 그런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권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운동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바른 자세로 힘차게 바라보는 박사님에서 것만 멋있는 해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지거든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그죠? 좀 예. 오늘 행복해질 수 있게 네네네. 운동하는 모습 한번 저희가 어떤 뭐 자세라든지 네. 네네네.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좀 예, 소개를 그렇게 좀 해주실 하겠습니다. 수 예, 있어요? 제가 예. 몇 가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네. 네. 이제는 옷을 제가 받고 오,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자 그럼 박사님께서 환복이 끝나셨다고 하니까 네. 무대로 모셔서 저희가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십니까. 대단하시다. 와. 자, 오늘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력 운동, 하체부터 해서 등 운동, 가슴 운동까지 오늘 시범을 보이겠는데 저와 함께 운동 시범을 보여줄 정미랑 코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물은 집에서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 탄성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밴드는 집에 쉽게 굉장히 구하기 쉽죠, 그죠? 네. 마트 가면 그래서, 팔더라고요. 예. 오늘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체 운동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은 우리가 인체 중에서 가장 근육 부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체가 건강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하체입니다. 그래서 하체부터 오늘 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가장 우리 하체 운동 대중적인 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쿼트 운동. 네. 들어보셨죠? 네. 그 스쿼트 운동을 오늘 시범 보일 텐데 사실은 스쿼트는 밴드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에서 밴드 없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하고 네. 또 밴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범 부탁드리겠습니다. 밴드 없이 오늘 스쿼트. 먼저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의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밀려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로? 발끝으로 밀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후방 45도로 내리꽂힌다는 그런 느낌으로 엉덩이가 먼저, 골반이 먼저 움직이면 허벅지에 오롯이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쭉 밀려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제대로 한번 시범 보여주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쫙 내려가서. 자, 그렇죠. 이 무릎이 그대로 있죠, 그죠? 발끝으로 안 밀려 나오죠, 그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실 때는 발 뒤꿈치로 해서 우리가 밀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속 동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허벅지에 저도 벌써 굉장히 달달달 힘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 허벅지 근육이 1cm 굵어지면 건강 수명이 1cm, 1년 늘어난다 그러지, 그죠? 요걸 몇 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그 10회에서 12회 또는 8회에서 12회를 한 세트로 하시고 네. 4세트에서 6세트를 목표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늘려가라는 점점 말씀이시죠? 늘려가는데 목표는 4세트에서 6세트를 하되 한 세트에 8회에서 12회를 한 세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했다 치면 한 4, 50개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는 말씀이시네요. 목표가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자,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이 허벅지는 말 그대로 꿀벅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박사님 집에서 꼭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누군가 와서 막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막 자기 안고 해보라고. 아,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아마 그것도 가능하실걸요, 나중에는. 그 집이 참 좋은 집에. 사이가 좋네. 사이가 좋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밴드를 이용을 해서 네. 한번 스쿼트를 하는 거를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밴드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저항감이 있을 거예요. 밴드 색깔도 밟아서. 노란 게 가장 약하고 요거는 이제 빨간 거죠. 그 위에 거. 또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금정색도 있고 많은 색깔별로 탄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또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탄성이 약한 노란 빨간색이나 거랑 노란색 노란 거. 오, 요 정도 오케이. 수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고 자세는 똑같이 스쿼트 그대로 내려가는 이 고무줄 때문에 훨씬 더 일었을 때 힘들구나. 탄성이 있을 겁니다. 네. 저항감이 있을 거예요. 네. 자, 한번 시범 부탁하겠습니다. 앉았다가 자, 일어서면 이 탄성 때문에 훨씬 하체에 힘이 조금 더 많이 힘이 들어가 들어가는 있죠.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더 오. 강도를 올리는 거죠. 자세는 변화가 자, 없는 거죠. 변함없이 또. 자세 변함없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밴드를 활용한 스쿼트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이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하시는데 초심자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집에서 하실 때 의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아, 의자를 뒤에 뒤에 두고 살짝 의자에 살짝 그냥 앉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자세가 굉장히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인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의자를 활용해서 하시다 보면 점점점 좋아지면 이 자세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가능하실 거다. 이제 또 우리 하체 운동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런지, 런지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지는 밴드 없이 네. 런지를 보일 텐데 런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제자리 서서도 할 수도 있고 다 발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네. 우리 서서 할 수 있는 초심자분들도 서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자세 한번 우리가 보이도록 하죠, 그죠? 하체 런지요. 자, 런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 무릎이 발끝으로 밀리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밀고 노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못된 자세. 자, 잘못 잤는데 이렇게 쭉 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저렇게 그래서 나오면 안 이러면 된다. 오히려 무릎 손상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무릎이 아픈 거야? 예, 그러지 마시고 다시 자세를 잡으시고 예, 요대로 예, 고정해서 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군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금방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왔다 갔다가 이게 자세 잡기가 초심자분들은 그것도 쉽지가 않으세요. 그냥 고정된 자세 여기서 런지만 10회 내지 8회에서 한 12회. 일어났다가 자,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트를 한 세트로 8회에서 12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4세트에서 6세트까지 목표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거 전에 저 런지 해보니까 무릎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밀려나가서 그렇습니다. 무릎이 딱 고정. 예, 그래서 무릎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되겠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네, 조심해서 보기만 하셔야 봐도 돼요. 힘들죠. 그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요, 가능하신데 아. 처음에는 네. 우리 스쿼트도 금방 의자로 활용을 하려 했지만 네. 이것도 의자로 활용해서 의자를 잡고 의자 뭔가를 잡고? 잡고 잡고 예, 하면 잡고 가능하죠.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는데 그게 단련이 되시면 점점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잡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고. 아까 4세트에서 6세트가 목표지만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하시니까 네, 1세트를 하셔도 좋고 2세트를 하셔도 점점 늘려가시면 되겠고 또 8회에서 12회를 우리 한 세트로 두지만 꼭 8회까지 안 하셔도 네. 완벽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엉터리 자세로 하시게 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운동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 런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초고난도 네. 런지가 점핑 런지. 예, 그리고 점핑 런지도 가능하고 굉장히 운동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점핑 예. 런지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유선 쌤이 갈치도 하실 때 굉장한 점핑이죠. 점핑 런지 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요즘은 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범을 그걸 너무 많이 한번, 하셔서 예, 선생님 그래서 그러시거든요. 그런가? 예. 시범을 살짝 시범 보여달라고 한번 하시는데요. 되겠습니까? 지금. 예. 아니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다리가 안 좋으세요. 예. 자, 정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런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응용 동작이 많지만 네. 이제 그거는 점차적으로 숙달되면서 요령을 더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지금은 기본적인 동작만 잘 숙지를 하셔갖고 이래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허벅지 근육을 손실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요. 제가 노인병을 오래 하면서 제가 100세 건강 100세를 늘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건강 100세의 포인트는 100살까지 기저귀 안 차고 내 발로 화장실 가기. 그렇죠. 예, 그거 기저귀 차는 정말 순간 스타일 다구기집니다.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기저귀 차는 순간 병원비가 무지 들어요. 이게 앞에 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아이고. 100살까지 기저귀 안 차기. 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할 수 화이팅. 있습니다. 네. 또 배워볼까요? 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근육이 많은 이제 등 근육을 오늘 두 가지를 또 심어 볼 텐데 자, 사람은 앞태가 이쁜 것보다 뒤태가 이뻐야 아 맞습니다. 네, 뒤태가 이뻐야 건강한 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은 우리 얼굴도 이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미는 뒤태가 이뻐야 됩니다. 그 등 근육이 발라야 이제 체형이 반듯해집니다. 아, 맞아. 대개가 나이가 드시면 다 이렇게 어깨가 말리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죠. 말린 어깨, 그 라운드 숄더라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말리 들어가면서 등도 툭 튀어나오고 그렇죠. 예. 굉장히 그렇죠. 왜소해집니다. 키도 줄어들고. 그래서 등 근육을 자극을 잘 주시면 어깨가 저절로 쫙 펴집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시라 그래도 네. 어깨 잠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펼 수는 있지만 다시 이래 원래대로 돌아가요. 되돌아갑니다. 네. 원래대로. 그리고 그 등 근육이 잘 자극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어깨가 딱 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등 근육을 자극을 주시는데 자, 오늘은 두 가지 중에 먼저 우리 구부려서 노젓기 운동입니다. 이게 노젓기 운동, 노젓는 운동. 노젓는 게 이렇게 젖죠, 그죠? 네. 자, 당기는 운동입니다. 당기는 운동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등 근육이 자극을 받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부려서 하는 우리 노젓기. 예, 자, 우리 벤트 오브 로라고 합니다. 한번 시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부려서 자, 와. 자, 이 경우에 가장 포인트는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됩니다. 등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등 운동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는 순간 이 등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등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반드시 들고. 저 멀리 쳐다보고 이 등을 굽히지 않고 탁 펴주셔야 됩니다. 자세가 그냥. 그래서 여기에 등 근육 그대로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이거 어떨까요? 보면 옆으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근육들이 등이 보이는데 화가 아니 났어요, 정민환 지금. 선생님이 자. 너무 힘 안 들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세가 밴드를 탄성 밴드를 조금 와, 짧게 조금 더 우리가 이게 근육 운동은 근육이 이완했을 때도 탄성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탄성을 어느 정도 딱 쥐고 이렇게 근육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육이 집중이 딱 되거든요. 뒤에 날개가 확 펼쳐진다. 예, 조금만 더 짧게 잡아주시면 아이고.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금방 많이 짧게 그죠? 잡으시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근육이 이완됐을 때도 이 탄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갈라진 목표는 그리 틈에다가 되는 거예요. 마늘 처음부터 넣으면 그리 하기 마늘까지 힘들어도. 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마어마하신데, 등 진짜.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다른 운동 한 가지. 자 오늘 이 매트를 갖고 온 이유가 네. 앉아서 우리가 노젓기, 앉아서 노젓는 운동. TV 보면서. 예, 시티드 로라 그러는데 네. 앉아서 노젓기 운동을 하면은 이 다시 이게 등 근육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쪽이든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TV 보시면서 밴드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TV를 그래서 별도의 보면서 할수 시간을 안 내어도 예.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도 근육이 이완이 됐을 때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잡으셔야 돼요. 너무 길게 잡으시면 팔이 이완이 죽되 이게 출렁출렁 거리는 것보다는 아하. 팽팽할 정도. 팽팽하게요. 자, 그래서 쭉 한 바퀴만 더 감아 주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앉아서 이제 노젓겠습니다. 자, 시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 고개를 딱 들고. 그렇죠. 이게도 자 머리를 그대로 들고 등을 그대로 살려놨지 그죠. 등이 구부러지게 되면 등 운동이 자극이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등을 반드시 편 상태에서 머리를 정면을 쳐다보고 예 그렇게 운동하시면 등 근육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저 3두, 2두 다 나온다, 야. 자, 그래서 이것도 8회에서 12회를 네. 한 세트로 하시고 4세트에서 6세트를 목표로 가되 처음부터 그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이 아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하루 등 운동했으면 한 2, 3일 정도 쉬고 그래서 오늘 등 운동하고 내일 하체 운동하고 다음 날도 가슴 운동하고 아, 그래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아, 하루에 다 이렇게. 근육을 쉬어줘야 되거든요. 쉴 그렇군요. 때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극을 막 많이 준다 해서 근육이 크는 게 아니고 쉴 때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운동이다. 야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밴드를 가지고 등 운동 자, 두 가지 시범을 보여드렸고 자, 또 다시 이제 가슴 운동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당기는 운동이었습니다. 네. 두 개 다 당겼죠. 네. 자, 이제는 가슴 운동은 미는 운동이 됩니다. 미는 운동은 전부 다 가슴을 가슴 근육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밴드를 이용을 해서 이래 가슴을 프레스, 우리가 밴드 프레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밴드로 해서 가슴 운동을 하는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자, 가슴에 아, 집중을 저렇게 해서 뒤에 걸어가서. 집중을 해서 그대로 미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슴 대흉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도 제 지금 대흉근 움직임 느껴지시죠? 이렇게 지금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도 8에서 12회를 한 세트를 하시고 4세트에서 6세트까지 우리가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가슴 운동이 이 팔을 많이 올리게 되면 엘보를 팔꿈치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가슴에 운동이 안 되고 어깨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힘이 그래서 가슴을 조금 내려서 이렇게 짜주는 느낌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래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내려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야 가슴에 오롯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민환 코치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 밴드를 활용해서 미는 거. 예, 그러면은 밴드를 짧게 잡으면 훨씬 더 운동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박사님 네. 어깨 아프시다는 어머님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깨 네. 운동도 할 수 있나요?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어깨의 회전근개가 굉장히 맞아.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무거운 거 드시면 그렇죠.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거운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 뒤에 있는 이래 물건을 탁 들어올리다가
떡 하면서 아이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회전근개 잘 다치는데 회전근개 우리 4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특히 약한 게 요 위에 있는 극상근 이게 잘 예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를 그 회전근개를 둘러싸고 있는 삼각근 자극 운동을 우리가 오늘 시범을 볼 겁니다. 네. 어깨는 삼각근이 앞, 중간, 후면 이래서 3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 이거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측면 쪽에 있는 거, 측면 자극을 주면서도 앞에도 자극도 주기도 하고 뒤에도 자극이 다 됩니다. 그런데 주로 자극받는 쪽은 요 외측면이 자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지그시. 자, 가장 근육 운동에 주의할 점은 수축을 할 때 훅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 빨리 코치, 내려오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힘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정 코치 같은 경우 보세요. 이 근육이 이완이 돼도 이게 근육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유지가 되게. 그래서 이래 수축을 이완을 하면서 확 내리게 되면 그때 관절을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대로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시고 수축할 때는 오히려 속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완을 할 때 천천히 내리시고 수축을 할 때 확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하시는 게 삼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4부위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습관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민환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고 나니까 진짜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아니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혼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부산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운동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제 어떤 클래스였습니까? 예, 제 네. 고향 부산이 건강해야 되겠다는 늘 생각을 갖고 네. 우리가 부산 남구청의 공무원들 한 40분 고혈압 환자군, 당뇨 환자군들을 모아서 예.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네, 네. 6개월간 주 2회 제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멘탈 엑사이즈가 한 달, 피지컬 엑사이즈가 5달. 멘탈 엑사이즈가 뭐냐면 동기부여, 운동은 왜 해야 되고 운동에 대한 이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기도 강하게 줘야 되고 그래야 운동이 재미가 처음에는 없지만 그 강한 동기가 부여될수록 드랍이 안 되고 그렇죠. 마지막 졸업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목표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저녁 시간 때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직장을 마치고 제가 다 불러 모아서 예. 그 강당에서 강의를 우리 했었는데 한 50%, 한 20분, 한 20여 분이 졸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혼자 하시라면 10%도 아마 그럼요. 6개월 못 하실걸요. 근데 네. 동료가 있고 또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운동 습관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럼 제 때문에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공개를 한 게 있으면 저도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를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면서 집이 남구청하고 한 7, 8km 정도 떨어지고 제가 그 LG 메트로시티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네. 거기서 항상 뛰어서 오겠다. 네? 예, 그래서 약속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그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그래서 뛰어서 이래 저는 운동 가르치듯 가고 있는데 운동이 몇 번 하다가 굉장히 힘드셨던 여성 그 직원 한 분이 막 집으로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내가 탁 마주쳤어요. 아니 어디 가시느냐고. 어디 갔냐고. 어디 가시냐고. 선생님도 뛰어오는데. 예, 그렇죠. 가나무다리에서 딱 만났네. 세상에. 가르치려고 나는 뛰어가는데 그분은 막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거기서 딱 맞으셨군요. 그래서 탁 마주쳐서 이제 왜 그 수업 안 들어가시고 나는 이래 땀 팍팍 흘리면서 오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갑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 다음 날부터 다시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수료를 무사히 다 하셨는데 세상에야. 5개월째부터 그분의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항상 몸이 아프니까 인상이 이래 그죠? 굳어지죠.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활력을 찾게 되니까 인상이 펴지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분이 졸업을 하시는 날 네. 제보고 너무 고맙다고. 네. 그날 쟤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네.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참 그 기억이 남는. 아니 근데 지금 박사님 참 대단하신 게 네. 저런 수업을 재능 기부를 하셨대요. 예? 한 시간 빼가지고. 6개월 아니, 6개월 근데 코스. 6개월 코스죠. 네네. 그걸 갖다 이제 그냥 돈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남구청 그때 동시에 시작한 게 남구청도 했었고 네. 사상 그 보건소 와. 그거는 일반인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또 사상구 했었고 사하구도 똑같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네. 그 올해 굉장히 더웠지만 그 세 군데를 동시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주 2회씩 제가 간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뭐 구나 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자꾸 늦어지니까 네. 이래서는 자꾸 늦어진다. 그래서 재능 기부할 테니까 우선 일단, 스타트부터 네, 하시라. 하자. 그래서 제 말을 듣고 그 구에서도 이제 보건소에서도 사람들 진행을 다 한 거군요. 모아주고 다 전 절차들은 보건소에 다 도와주셨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야, 우리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멋있습니다. 부산의 건강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식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운동 습관이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먹는 것만 갖고 건강을 유지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예, 예. 운동이 선행되고 난 뒤에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운동하고 뭐 먹지라는 또 책을 출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딱 포인트가 자기만의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만의 식습관을 갖기까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라. 소식. 예, 한꺼번에 많이 폭식하면 안 드시면 되는구나. 위장이 늘어납니다. 위장은 줄일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장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70% 내지 80%까지만 채우시라. 절대 뷔페 가지 마시라. 예, 뷔페 가면은 저희 아무래도 선배님 많이 얼마 먹게 전에 되죠. 샤브샤브 고기 20접시 먹으셨다고 저한테. 아니 그 집은 뭐가 돼요 그 가게는? 그래서 뷔페는 절대 가지 마시라. 그리고 정말 후회되네요. 예, 아, 왜 두 번째 그랬을까? 원칙은 네. 절대 식사를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천천히. 예,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하필 그또 80분 제한이라서 엄청 빨리 먹었거든요. 또. 그리고 좀 연말이라 모임 때문에 뷔페들 또 많이 맞아요, 맞거든요. 빨리 많이 먹어야 되죠. 예, 그런데 최악이구나. 적어도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천천히. 예, 천천히.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 팩트인데 우리가 식사 시간 20분이 넘어가면 포만감을 느끼는 우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네. 분비가 지방세포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는 배가 불러온다라는 타이밍이 20분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만 먹어야 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 15분 내에 거의 다 드시거든요. 맞아요. 빠른 분들은 5분 내에 드십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그릇을 다 드셔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또 뭐 예. 계속 먹게 디저트를 되고. 먹으러 그렇죠. 가고. 이 집 밥배 밥이- 디저트배 따로 있고. 그래, 이 집 밥이 왜 이렇게 적지?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간식 먹으러 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천천히. 두시는데 20분 정도는 최소한 드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절대 짜게 드시지 마세요. 짜게 드시는 순간 집에 딱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물이 막 먹히게 물이 됩니다. 튄다 그러죠. 이게 우리 인체는 0.9%의 소금기거든요. 네. 그러면 짜게 드시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절로 몸에서 수분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짜게 드시지 마시라. 그리고 절대 달게 추가로 설탕을 절대 넣어 드시지 마시라.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있네, 진짜. 하지 마. 당 성분이 임성환 선생님이 그렇게 설탕을 찢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 네. 하지 말라는 것만 하네,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설탕을 우리가 추가하는 거는 설탕이 결국은 그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시청자분들도 밥을 드시고 나면 그게 전부 다 분해가 되고 흡수될 때 다 탄수화물이 당으로 다 분해됩니다. 올리고당, 또 이당류, 단당류,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중에 흡수가 되는데 설탕은 이당류단 말이죠. 그 당을 막 추가로 막 더 추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우리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지방으로. 지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설탕을 넣어 드시는 오늘부터는 백설탕은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백설탕은 집에서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드셔야 되면은 중설탕 네. 또는 흑설탕. 예, 당도 좀 박사님, 적죠, 그죠? 알룰로스 같은 네. 좀 대체 설탕 그래서 같은 건 대체 감미료 네. 이런 게 있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그렇더라고요. 시점에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거는 맛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당뇨 환자분들도 단 음식이 굉장히 우리가 못 먹게 하면 더 감칠맛 땡기잖아요. 하면은 네. 맞아요. 단맛, 네. 짠맛이잖아요. 맞아요. 단짠맛. 네. 그거를 우리가 단맛을 우리가 참 좋은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단맛을 추가하기 그 대체 감미료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방송에서 직접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인공 감미료가 네. 발암 물질이다 아니다 때문에 굉장히 문제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면 그러면 좋겠다. 네. 정은혜 아나운서가 인공 감미료를 한 6개월 임상을 해보고 제가 임상을 해봐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끊을 수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이렇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네. 이런 출중한 재능을 기부를 해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또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아서 같이 좀 그럼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매포차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 만들었고 네.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도 무진장한 일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예. 이제 제 아바타가 많을수록 빨리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디컬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좀 많이 양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부산 시민을 넘어서 우리 부산발 전국형으로 인력 재원들을 좀 길러내는 것이 네. 제가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예, 메디컬 스포츠 트레이너가 많이 길러지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운동센터에 그렇죠. 가서 예. 내 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운동 처방을 받아가지고 운동 습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지면 네. 우리 의료비가 확 줄어들겠죠. 근데 진짜 오늘 방송 네. 보신 분들 중에 올 한 해 내가 병원 가느라서 몸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영승 의학 박사님 뵈면 내년엔 진짜 운동을 습관화해야 되겠다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기억하시라고 또 책으로도 또 많이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아까 다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쵸. 제목이 싹 귀에 박힙니다. 예. 운동할래? 병원 갈래? 운동하고 뭐 먹을래? 뭐 먹지? 네,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과 식단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네.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차원에서 이제 책 두 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좀 바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어요. 네. 네. 오늘 이 유익한 시간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나용승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이분 진짜 모시기 힘든 분 제가 모셨습니다. 가수 인성환 선생님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고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운동하고 살자. 으쌰! 으쌰!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요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대어가며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 흥겨웃게 노래하면서 손 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으쌰!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용서 않고 살아왔네.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대어가며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 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핑계 대어가며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 흥겨웃게 노래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늦기 전에 하고 살자.